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새벽이었다. 육중한 교도소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강지훈은 몇 년 만에 바깥 세상의 공기를 폐 깊숙이 들이마셨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그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자유의 무게를 느꼈다. 몇 년 전 젊은 혈기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다. 죗값을 치르는 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후회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교도소에서 입던 옷까지 몇 벌과 지난 세월 동안 아내 박소연이 보내준 편지들이 전부였다. 편지를 생각하니 지훈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녀는 면회 한 번 오지 않았지만 꼬박꼬박 보내주는 편지 속에서 지훈은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교도소에서 몇 걸음 벗어나자 익숙한 승용차 한 대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듯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서연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중을 나와준 것이다. 역시 그녀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지훈은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차로 다가갔다. 차창이 스르르 내려가고 몇 년 만에 마주한 서연의 얼굴은 예전의 따뜻함 대신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아름다웠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나왔어.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교도소에서 나온 초라한 행색이 부끄러웠다. 탈라의 짧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뒷좌석 문을 열려고 했다. 아니, 조수석에 타. 그녀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묵묵히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다. 익숙한 서울의 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변한 듯하면서도 그대로인 풍경 속에서 지훈만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달리던 차는 그들이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지훈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듯했다. 어쩌면 그녀는 단지 놀랐거나 오랜만에 만남에 어색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차에서 내린 지훈이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을 때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몸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지훈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봉투는 힘없이 지훈의 가슴팍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게 뭐야? 지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서연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당신 같은 전과자랑 더 이상 살 수 없어. 당신 감옥에 있는 동안 이미 변호사 통해서 다 정리했어. 당신 도장만 찍으면 돼. 이혼 서류. 그 네 글자가 지훈의 머릿속을 망치로 내려치듯 강타했다. 몇 년 동안 교도소에서 그토록 그리워하고 기다렸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혼이라니.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연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다시 시작하기로 했잖아. 편지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생각해 당신이 거기서 얌전히 있도록 괜한 소동 피우지 않도록 내가 연기한 것뿐이야. 당신이 나올 날만 기다렸다고 천만에. 당신이 내 인생에서 사라질 날만 기다렸어.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눈빛은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가 교도소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 유일한 빛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오점 이제 지워버리고 싶어. 당신 때문에 내 청춘 다 망가졌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전과자 아내라고 손가락질해. 더 이상은 못 참아. 하지만 우리 사랑했잖아. 내가 실수한 건 맞지만 정말 반성하고 나왔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지훈의 애원은 서연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쏘아보았다. 기회 당신한테 기회를 줬던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평생 전과자 꼬리표 달고 살겠지. 나까지 그런 당신 옆에서 불행해질 필요는 없잖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잔인한 말들은 그 어떤 형벌보다 고통스러웠다. 지훈은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발로 툭 차며 말했다.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 당신 때문에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도 모자라니까. 이 집도 이미 내 명의로 다 돌려놨고 당신 짐은 창고에 처박아 뒀으니 알아서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해. 그녀는 지훈에게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그리고 아파트 현관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훈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지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새벽의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다. 가슴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고 눈앞은 캄캄했다. 몇 년 동안 간직해온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린 지금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하얀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흐릿한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그는 봉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와 절망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사람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훈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의 등 뒤로 차가운 겨울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시리고 어두웠다. 자유를 얻은 첫날 그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과연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지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앞날은 짙은 안개 속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서서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깨끗한 겨울 하늘 아래 그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존재였다. 출소의 기쁨도 잠시 그는 이제 빈털터리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 사랑했던 아내에게 버림받고 사회의 냉대 속에서 홀로 서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자조적인 웃음이 흘러나왔다. 교도소 담벼락보다 더 높은 현실의 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라이터를 제대로 켤 수조차 없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불을 붙인 담배 연기가 새벽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다. 그는 서연이 사라진 아파트 현관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들의 행복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터였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시간들. 이제는 모두 과거의 한 페이지로 남아버렸다. 어쩌면 서연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자신은 영원히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고 그녀의 인생에 짐만 될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목숨은 붙어있지 않은가.
교도소에서 수없이 다짐했던 새로운 삶을 이렇게 허무하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이라도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아파트 건물을 한번 돌아보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정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주 작은 꺼질 듯한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의지였다. 자유의 첫날은 혹독한 시련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서연이 싸늘하게 던진 이혼 서류를 품에 안은 채 강지훈은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새벽의 냉기는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 한기는 더욱 깊어만 갔다. 주머니에는 교도소에서 지급받은 얼마 되지 않는 출소금과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서연과의 추억만이 남아있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막막한 현실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 동안 그는 찜질방과 값싼 여인숙을 전전하며 잠을 청했다. 낮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지만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한 현실이었다. 이력서를 내밀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과 거절뿐이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다른 좋은 곳 알아보세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의 말들은 그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다. 어떤 곳에서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그를 문전박대하기도 했다.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도 차가웠다. 교도소 담장 안에서의 시간보다 바깥 세상의 냉대가 더 견디기 힘들게 느껴졌다. 한때 건실한 청년이었던 그는 이제 사회에 나고자 깊이 대상일 뿐이었다. 배고픔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따뜻한 밥 한 끼가 간절했지만 수중에 남은 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허름한 공원 벤치에 앉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그의 모습은 더욱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다. 문득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핑 돌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때 교도소에서 만났던 한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젊은이 인생이라는 게 말이야. 밑바닥을 쳐봐야 진짜 하늘이 보이는 법이야. 절대 포기하지 말게. 자네는 아직 젊지 않은가. 지우는 눈가를 거칠게 훔치고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그는 아직 살아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다음 날부터 그는 건설 현장 인력 시장을 찾아다녔다. 그곳에서는 신원을 까다롭게 묻지 않았지만 일거리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매일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했고 운이 좋아야 겨우 하루짜리 자벽 부위를 얻을 수 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는 땀 흘려 번 돈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힘겨운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우연히 길에서 낡은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드립니다. 흥신소 555.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는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사실 그에게는 아주 어릴 적 어렴풋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어머니는 지훈이 5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저 먼 곳으로 돈 벌러 가셨다는 친척들의 희미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먼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아버지의 존재는 늘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그리움이자 의문이었다. 흥신소 사무실은 낡은 상가 건물 구석에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인상 좋은 중년의 남자가 그를 맞이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성함도 나이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유일한 단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가끔 중얼거리시던 태준이라는 이름과 어릴 적 사진첩에서 본 희미한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뿐이었다. 흥신 소장은 지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 단서로는 사람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반을 찾는 격이죠. 지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역시 무리였을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제발 어떻게든 한 번만이라도 찾아봐 주십시오.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의 간절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흥신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죠.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훈은 건설 현장에서 번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모두 꺼내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그것이 그를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몇 주가 흘렀다. 지훈은 여전히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일자리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사회의 냉대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남긴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짧은 사랑 이야기와 함께 김태준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매와 입가가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닮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흥신소로 달려갔다. 흥신소장은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사진만으로는 하지만 예전에 비슷한 인상착의의 사람을 찾던 의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낡은 서류철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훈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흥신소장이 서류철 하나를 들고 와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강 선생님,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서류에는 한 남자의 프로필이 적혀 있었다. 이름 김태준, 나이 60대 초반, 그리고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 TJ그룹의 회장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의 최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지훈이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본 젊은 시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어딘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다. 지훈은 숨이 멎는 듯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흥신소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태준 회장님은 젊은 시절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여자와 잠시 함께했던 과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님은 그 이후로 오랫동안 그 여자를 잊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 뿐입니다.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나 엄청난 사실 앞에 그는 혼란스러웠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는 것이었다. 평생을 고아처럼 살아왔던 자신에게 재벌 아버지가 있다는 것.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만약 김태준 회장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왜 지금까지 자신을 찾지 않았던 것일까?
자신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일까? 흥신 소장은 지훈에게 TJ그룹 본사 주소를 알려주며 말했다. 강 선생님, 이제 선택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직접 김태준 회장님을 만나서 확인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워낙 만나기 어려운 분이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훈은 멍하니 흥신소 사무실을 나섰다. 손에는 TJ그룹 본사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차가운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하며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그에게 갑자기 거대한 빗줄기가 내리쬐는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더 깊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웠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만약 김태준 회장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그는 묻고 싶었다. 왜 자신을 버렸는지, 왜 자신은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잃어버린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다음 날 지훈은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가장 깨끗한 옷을 한 벌 사 입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TJ그룹 본사 건물을 찾아갔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빌딩은 그가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과연 그는 이 높은 문턱을 넘어 자신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만남은 그의 인생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미한 빛. 그는 그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그의 손에는 어제 흥신소에서 받은 TJ그룹 본사 주소가 적힌 쪽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남은 돈을 전부 털어 가장 저렴하지만 단정한 중고 정장 한 벌을 사입고 이발소에서 머리도 짧게 깎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며칠 전 절망에 빠져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한 가닥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TJ그룹 본사 빌딩은 서울의 중심계에서도 가장 높고 웅장한 건물이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외벽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훈은 빌딩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수많은 고급 승용차들이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나갔으며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 사이에서 자신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섰지만 곧바로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혔다. 실례합니다만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보안 요원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지훈은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김태준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보안 요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회장님과 약속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약속은 없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약속 없이는 회장님을 뵐 수 없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정식으로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안 요원은 단호하게 말하며 지훈에게 등을 돌렸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부딪히니 암담했다. 대기업 회장을, 그것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신이 만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날부터 지훈은 매일 TJ그룹 본사 앞에서 김태준 회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자리를 지켰다. 때로는 보안 요원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기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행색은 더욱 남루해졌지만 눈빛만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여느 때처럼 빌딩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훈의 눈에 익숙한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김태준 회장의 차였다. 지훈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차를 향해 달려갔다. 회장님, 김태준 회장님. 갑자기 나타난 지훈의 모습에 놀란 비서와 경호원들이 황급히 그를 막아섰다. 웬 사람이냐 썩 비키지 못해 경호원의 거친 손길에 지훈은 힘없이 밀려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외쳤다.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그때 차 뒷좌석의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며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란인가. 차 안에는 지훈이 사진으로만 보았던 김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다.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매 굳게 담은 입술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는 사진보다 훨씬 강렬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서가 황급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김태준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는 지훈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나? 무슨 일이지?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저는 혹시 회장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김태준 회장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오직 두 사람의 시선만이 허공에서 얽혔다. 김태준 회장은 한동안 지훈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윽고 경호원에게 말했다. 이 사람 내 집무실로 안내하게. 경호원과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회장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경호원을 따라 빌딩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이르자 넓고 호화로운 회장 집무실이 나타났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꾸며진 공간은 지훈이 평생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보였다. 잠시 후 김태준 회장이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지훈을 소파에 앉도록 권하고는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김태준 회장이었다. 자네 이름이 강지훈이라고 했나? 혹시 자네 어머니 성함이 이선영 씨였나? 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이름.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조각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은 이선영입니다. 김태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슬픔 회한, 그리고 아주 약간의 놀라움. 내가 자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벌써 수십 년 전이군. 그녀가 아이를 가졌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네. 그녀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김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힘겹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젊은 시절 그는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안의 여자였던 이선영과 뜨겁게 사랑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김태준은 그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 했지만 자존심 강했던 이선영은 모든 것을 거절하고 홀연히 그의 곁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그 후로 오랫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그녀가 아이를 낳았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만약 알았다면 내가 결코 자네를 이렇게 혼자 두지 않았을 걸세.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단지 몰랐을 뿐이었다. 김태준 회장 역시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무 늦게 너를 알게 되었구나. 아들이라는 그 한마디에 지훈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의 품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넓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혈육의 정이 그의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한참 동안 울던 지훈이 겨우 진정되자 김태준 회장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네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지난 세월 동안 네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아버지, 제가 교도소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김태준 회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흥신소를 통해 자네에 대해 알아보면서 모두 알게 되었네. 자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으로 죗값을 치렀는지도.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김태준 회장은 지훈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했다. 과거의 잘못은 중요하지 않다, 지훈아. 중요한 것은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다. 나는 네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지훈은 다시 한번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평생 자신을 짓눌러 왔던 죄책감과 절망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태준 회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다. 지훈아, 사실 너에게는 이복 형제가 있다. 내 본처의 자식들이지. 그들은 아직 네 존재를 모르고 있다. 갑작스러운 너의 등장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도 장담하기 어렵구나. 특히 TJ그룹의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 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재벌가의 후계 다툼.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자신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는 어안이 벙벙했다. 평범하게 아니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거대한 세계였다. 김태준 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너는 그저 네 자신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만 하면 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훈은 아버지의 말에서 강한 의지와 함께 깊은 부성애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가 생겼고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김태준 회장은 그에게 최고급 오피스텔을 마련해주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다. 또한 그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해 주었다. 하지만 지훈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값비싼 음식, 화려한 옷들, 그리고 자신을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이복 형제들에 대한 불안감과 앞으로 자신이 이 거대한 재벌계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에 대한 막연함이었다. 또한 자신을 경멸하며 내쫓았던 아내 박소연에 대한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운명적인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련과 갈등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강지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TJ그룹 김태준 회장의 숨겨진 아들 강지훈이었다. 그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태준 회장과의 만남 이후 강지훈의 삶은 그야말로 격변의 연속이었다. 허름한 쪽방과 건설 현장을 전전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 그의 앞에는 값비싼 옷가지와 최고급 음식들이 제공되었고 운전기사와 개인 비서까지 붙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는 지훈에게 편안함보다는 불안함과 어색함을 안겨주었다. 모든 것이 과분하게 느껴졌고 마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듯한 불편함이 그를 짓눌렀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TJ그룹 직원들은 그를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이라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아버지 김태준 회장은 그를 그룹의 평사원으로 입사시켜 경영 수업을 받게 하려 했지만 지훈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정중히 사양했다. 그는 먼저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김태준 회장은 그런 지훈의 뜻을 존중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이복 형제들과의 만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TJ그룹은 거대한 기업이었고 후계 구도는 언제나 세간의 관심사였다. 지훈의 존재가 언제까지나 비밀에 붙여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김태준 회장은 자신의 저택에서 가족 만찬을 열고 그 자리에 지훈을 초대했다. 지훈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채에 올랐다.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재벌가의 가족 만찬.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이복 형제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김태준 회장의 저택은 궁궐처럼 웅장하고 화려했다.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을 가득 채운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지훈은 다시 한번 위압감을 느꼈다. 거실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지훈의 이복 형제들이었다. 첫째 아들 김민주는 TJ그룹의 부회장으로 냉철하고 야심만만한 인물이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싸늘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눈빛에서는 노골적인 적대감과 경멸감이 묻어나왔다. 둘째 딸 김서연은 TJ그룹 계열사 호텔의 사장으로 화려하고 도도한 미인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어머, 이분이 그 말로만 듣던 분이신가? 생각보다 평범하시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막내 아들 김현석은 아직 대학생이었지만 방탕하고 아나무인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다. 야, 이게 누구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형님이라도 되시나? 아버지, 어디서 이런 재미있는 장난감을 구해오셨어요? 이복 형제들의 반응은 지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그들의 눈빛과 말투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색하게서 있기만 했다. 김태준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아들, 딸들에게 지훈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내 아들 강지훈이다. 너희에게는 이복 동생이 되는 셈이지. 앞으로 가족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잘 지내도록 해라. 하지만 그의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민주는 지훈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고 김서연은 틈만 나면 비꼬는 듯한 질문을 던지며 지훈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김현석은 아예 지훈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지훈은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 불편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지훈은 김태준 회장에게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다. 채 오르자마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재벌가의 삶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절감했다. 그날 이후 이복 형제들의 본격적인 견제와 음모가 시작되었다. 김민주는 아버지가 지훈에게 회사 지분을 증여하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지훈을 TJ그룹의 경영에 참여시키려는 아버지의 계획을 사사건건 방해했다. 그는 지훈을 회사의 중요한 회의나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켰고, 심지어 지훈의 과거 전과 기록을 언론에 흘리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김서연은 사교계에 지훈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근본도 없는 사생아, 돈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기회주의자 등등. 그녀는 지훈이 상류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고립시키려 했다. 또한 그녀는 박서연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지훈과 김태준 회장의 관계를 알리고 지훈을 공영에 빠뜨릴 만한 정보를 캐내려 시도하기도 했다. 김현석은 더욱 노골적으로 지훈을 괴롭혔다. 그는 지훈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 시비를 걸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심지어 사람을 시켜 지훈을 미행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했다. 이복 형제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음모 속에서 지훈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마치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외딴 섬에 갇힌 것 같았다. 아버지 김태준 회장은 지훈을 보호하려 애썼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자식들의 교묘한 방해와 반발을 완전히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훈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다시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물러서면 평생 패배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는 오기가 생겨났다. 또한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도 컸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과거의 그림자였다. 이복 형제들은 끊임없이 그의 전과 기록을 들먹이며 그를 모욕했고, 그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건가?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건가?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술에 의지하는 날들도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우연히 김민준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김민준은 TJ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TJ그룹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김태준 회장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아무리 이복 형제라지만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꾸밀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 사실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복형에게 복수하는 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지키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김민주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는 곧 지훈의 움직임을 눈치챘고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지훈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그는 지훈에게 누명을 씌워 회사 기밀 유출범으로 몰아가거나 심지어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련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치밀했다. 지훈은 이제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속에서 그는 과연 자신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의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한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싸워야만 했다. 김민준의 검은 속셈을 알게 된 강지훈의 심장은 차갑게 식었지만
동시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그토록 경멸하고 괴롭혔던 이복형이 아버지와 회사를 배신하려 한다는 사실에 그는 치를 떨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그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김민준의 음모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날부터 지우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낮에는 김민준의 비서실 주변을 맴돌며 그의 동태를 살폈고, 밤에는 해킹에 능숙했던 교도소 동기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과거의 어두운 인연이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실마리가 될 줄은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김민준의 개인 컴퓨터와 사무실에 몰래 접근하여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문서 통화 기록, 그리고 해외 계좌 내역 등을 조금씩 수집해 나갔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했고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곧 김민준의 귀에 들어갔다. 김민준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감히 전과자 출신의 이복 동생이 자신에게 대항하려 한다는 사실이 가소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훈이 생각보다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자 그는 본격적으로 지훈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먼저 지훈의 과거를 이용했다. 그는 언론에 익명의 제보를 통해 TJ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들 사실은 파렴치한 전과자라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를 흘렸다. 순식간에 지훈은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고 T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김태준 회장은 격노했지만 이미 퍼져나간 소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훈은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그를 영원히 죄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듯했다. 그러나 지훈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복형의 비열한 공격은 그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래, 나는 전과자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기로 했다. 김민준의 음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회사 내부 감사팀을 매수하여 지훈이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했다. 지훈의 오피스텔에서는 조작된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그는 순식간에 배신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아버지 김태준 회장조차 흔들리는 듯 보였다. 오랜 세월 자신을 도와 회사를 이끌어온 첫째 아들과 갑자기 나타난 막내 아들 사이에서 그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훈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남아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것인가. 그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여기서 도망친다면 그는 평생 패배자이자 도망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지훈은 먼저 아버지 김태준 회장을 찾아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대신 차분하게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내밀었다. 김민준의 비자금 조성 계획 주가 조작 시도, 그리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음모까지 모든 것이 담긴 자료였다. 김태준 회장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아들들의 추악한 암투에 깊은 실망감과 함께 참담함을 느꼈다. 하지만 지훈이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는 더 이상 큰아들을 감싸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아버지의 신뢰를 얻은 지훈은 본격적으로 방역에 나섰다.
그는 과거 교도소에서 알게 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김민준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김민준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내부자들을 설득하여 증언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역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밑바닥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협조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교도소 생활이 그에게 남긴 또 다른 자산이었다. 한편 지훈의 변화는 이복 누나인 김서연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처음에는 지훈을 경멸하고 무시했지만 그가 온갖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지훈은 김민준이 해외로 비자금을 빼돌리려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알아냈다. 그는 경찰과 언론에 이 사실을 제보했고 현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경찰들이 잠복해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민준은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거액의 동화방을 들고 밀항선에 오르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허탈감이 지훈을 덮쳤다. 비록 이복형이지만 혈육을 자신의 손으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다. 그는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진실을 밝히고 자신과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김민준의 체포 소식은 TJ그룹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회장의 장남이자 유력한 후계자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그룹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동시에 강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전과자 출신의 사생아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김태준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모든 진실을 밝혔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그는 김민준을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지훈에게는 공식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을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지훈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김태준 회장은 지훈에게 깊은 신뢰와 미안함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지훈아,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지 못했을 것이다. 내 덕분에 TJ그룹은 다시 한번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었다. 정말 고맙다.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냈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민준의 몰락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아직 그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자신을 매정하게 버렸던 전 부인 박서연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녀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는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지훈의 인생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발걸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확신과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김민준의 구속은 TJ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동시에 강지훈이라는 인물은 역경을 딛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의 과거 전과 기록은 더 이상 흠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의 강인함과 정직함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여겨졌다. 김태준 회장은 아들의 죄를 대신하여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했고 TJ그룹의 경영 쇄신을 약속했다. 그는 그룹의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사회 환원 사업을 확대하며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지훈이 있었다. 김우투 회장은 지훈에게 그룹의 감사팀과 사회공헌팀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겼다. 이는 지훈의 정직함과 과거 경험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지훈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제안을 망설였다. 그는 여전히 재벌가의 화려한 삶보다는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기회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TJ그룹이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또한 자신처럼 과거의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의 새로운 역할은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었다. 그룹 내부에는 여전히 김민준의 잔당들이 남아있었고 그들은 호시탐탐 지훈을 끌어내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 김태준 회장의 굳건한 신뢰와 지원이 있었고 그의 진심을 알아주는 동료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복 누나였던 김서연은 이전의 냉담함과 달리 지훈에게 먼저 다가와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했던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지훈과 함께 그룹의 개혁을 이끌어가는 데 힘을 보탰다. 막내 김현성 역시 형의 구속과 집안의 풍파를 겪으면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하고 지훈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과 진심은 얼어붙었던 관계를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지훈은 그들에게 완벽한 용서를 베풀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뉴스를 통해 접했고 지훈에게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훈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그를 매정하게 버렸던 여자. 하지만 한때는 그의 세상 전부였던 여자.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과거를 완전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에 먼저 도착한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몇 년 전 교도소에서 출소하던 그날 서연이 던졌던 이혼 서류와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쓰라린 기억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있었다. 잠시 후 초췌한 모습에 박서연이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에는 수심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녀는 지훈 앞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잘 지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날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을 고백했다. 지훈이 교도소에 간 후 주변의 시선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쳐 그를 버렸지만 그 후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었다고 했다. 지훈이 TJ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후회감이 밀려왔다고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물과 후회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단지 이제는 서로 갈 길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뿐이었다. 서연 씨,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각자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뿐이니까. 다만 한 가지는 말해주고 싶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 같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과거의 실수보다는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봐주길 바라요. 지훈의 말에 서연은 더욱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지훈이 얼마나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변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근시한 적이었는지 통감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당신도 당신의 행복을 찾길 바라요. 카페를 나서는 지훈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마침내 과거의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박소연과의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는 그 만남을 통해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진정한 의미였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지훈은 TJ그룹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다. 그는 뛰어난 능력과 정직함으로 그룹의 혁신을 이끌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출소자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썼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그는 가끔씩 교도소에서 만났던 노인의 말을 떠올리곤 했다. 밑바닥을 쳐봐야 진짜 하늘이 보이는 법이야. 그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오히려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던 것이다. 어느 주말 오후 지훈은 아버지 김태준 회장과 함께 한적한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김태준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내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자 교훈을 가져다 주었어.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롭고 충만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혀 있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없었다. 그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간 한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라는 것을. 강지훈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분명 더욱 빛나는 별이 될 것이었다.